네, 이 시각 주요 뉴스이기도 하고 유명인이 연관되어 관심이었던 두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먼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획사 돈을 횡령한 혐의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는 징역 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자,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청조 씨 사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선고 내용도 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 씨가 사기 행위로 주위 모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경호원 행세를 하면서 범행에 공모한 이모 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와 공범 이 씨가 사기 범행으로 30억 원, 2억 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15년,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이 전청조 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재판부는 사기를 벌이보자 성별을 왔다 갔다 하는 전 씨의 범행이 소설 속의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많은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전 씨는 반성도 없이 또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에 대한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이 최대지만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고 내용을 들은 전 씨는 오열했고 공범 관계였던 이 씨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전 씨의 범행, 이 방식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수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부터 재벌 3세라고 본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피해자는 22명이고 대부분 사회 경험이 적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피해자 일부는 고리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수백만 원씩 이자를 부담해왔습니다. 또 전 씨는 최고급 집에 초대하거나 한도가 무제한인 블랙카드를 위조해가며 다양한 수법으로 부를 과시했고 피해자를 현혹했습니다. 네, 우 기자 잠시만요. 네. 지금 피해자가 2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그러면 저희가 22명입니다. 자막에 3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22명이고 네. 피해 금액이 3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수정을 나왔습니다. 해주시고 우 기자는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서 검찰에 송치될 당시 앞서서 전 씨는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이 재판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에 넘겨질 당시 전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네, 전 씨의 짤막한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사실 전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예정 상대라서 더 파급이 컸던 것 같은데 남 씨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는 현재 전청조 씨의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남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남 씨에게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포렌식해 분석을 했습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 씨가 주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에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냈고 남 씨를 숙주로 주변에 부유한 피해자들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남현희 씨가 범행에 가담했는가를 놓고도 관심인데 전 씨가 다른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는 입장이 정반대입니다. 전 씨는 남현희 씨가 범행을 모두 알았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와 남 씨 그리고 피해자인 펜싱학원 학부모와 대질 조사도 했는데 이 당시 전 씨 변호인 말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즉 이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요, 남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 전 씨는 재판에서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 씨에게 써 자신에겐 재산이 없고 남 씨에게 흘러간 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 씨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씨가 피해자를 속여 받은 돈으로 고가의 차량과 대출금을 갚아줬는데 이 당시엔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전 씨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데 속았고 결혼을 약속했던 만큼 돈의 출처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남현희 씨에 대한 경찰 판단도 앞으로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박수홍 씨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네.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수홍 씨 친형은 법인 돈을 생활비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개인적으로 썼고 실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를 줬다가 돌려받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수홍 씨 형수는 회사 일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 부부는 10년 가까이 동생 박수홍 씨 돈과 연예기획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부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워낙에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됐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좀 의아하긴 한데 아무튼 박수홍 씨가 먼저 고소를 했고 그 수사 과정에서 가족 간에 좀 다툼하는 모습도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우선 발단이 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코로나 때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하려다가 형이 출연료 등을 빼돌린 사실을 박수홍 씨가 알았고 고소했습니다. 박수홍 씨는 오늘 재판에 참석하진 않았는데 이 작년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와서 형 부부가 자신을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고 박수홍 씨 변호사는 친형에게 실형이 나온 건 절반의 성공이라면서도 친형의 범행 일부와 또 형수에게 무죄가 선고된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뭐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유로 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검찰 수사 당시에 박수홍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형수가 모인 대질조사 과정이었는데 박수홍 씨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당시 박 씨는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고 아버지가 흉기로 찌르겠다며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박 씨 측 변호사는 어릴 적 박수홍 씨가 아버지로부터 흉기 위협을 당하고 비슷한 범행이 성인이 되고서까지 이어졌다고 말해 이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언뜻 이해되지 않는 가족사까지 알려줬습니다. 전청조 씨는 징역 12년, 또 박수홍 씨 친형은 징역 2년. 두 가지 사건 알아봤습니다. 사회부 오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